있죠. 그거 같거든요. 그래야지 바람 넣었다가 뺐다가 제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의 마음홈트 갈게요. 오늘의 마음홈트 짠! NLP. NLP라는 거에 대해서 요게 자격증 코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쉽게 얘에 대해서 또는 그냥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라이팅한 버전으로 NLP가 뭐냐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어떻게 나의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알고 이렇게 뒤에 대한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사람에게 NLP가 있다. 그래서 뇌의 언어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의 방식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표현하냐? 아,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말을 읽는 거기도 하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내가 뭐라고 적으라고 했지? 자, 일단 여러분들의 노트에는요.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사람 행동이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어떤 행동이든 모든 행동이든 반드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하트 뿅뿅. 자, 신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행동에는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는 거, 우울해하는 거, 무엇을 집어 던지는 거, 웃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런 모든 부정적인 행동일지언정 그런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짜증나가지고 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가 뭘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아이들이 조금 어지르지 않고 그런 거겠죠. 또 누군가를 보면서 으악 소리 질렀다면 저 친구가 저렇게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나로도 가까우면 내가 마음이 편한 걸 바라잖아요. 지금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나한테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거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보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어요. 불편한 감정은 꼭 나를 발전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에서 내가 이건 지금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인데 좋지 않은 행동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뭘 집어 던졌어. 화딱지가 나서. 나는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원하는지 이제 그걸 찾아가는 방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시보다는 어떤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그걸 막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너가 원하는 건 뭔데? 울었을 때 너가 지금 원하는 게 뭔데? 근데 그걸 누가 막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무엇을 바랍니까?에 바람직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상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하고 싶은 건 뭐지?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 나아가 보는 형식이에요. 바람직한 상태,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뭘까? 아이들이 너무 울어요. 육아에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우울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는 긍정적인 의도는 뭘까요? 일단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요? 무엇을 바래요?
아이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또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이나마 나의 자유시간을 원해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쭉 나오겠죠. 쭉 적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뭘까? 그래서 여기도 우리 시크릿처럼 그런 상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것.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 걸 상상해 보는 건데, 리소스풀한 상태가 되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에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보면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그냥 어떤 다른 책에 나와 있었던 것들을 어떤 풀이 형식으로 공식 형식으로 풀어놓은 거지, 이런 언어를 빼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개를 중요시해요. 시각, 청각, 체감각을 중요시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볼 쓰다듬고 있는 이 감각들을 생생하게 상상을 해보고, 까르르 웃고 있는 아이의 웃음을 상상해보고, 시각, 바라보는 것들, 눈 마주치는 걸 상상하면서 내가 바라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떠올려 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얘기할 때도 그런 거예요. 뭔가 얘기할 때도 이 세 가지를 표현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향기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앞이 깜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나는 어떤 것에 좀 더 감각이 좀 더 많이 오는지, 마음에 좀 더 와닿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시각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겠죠. 내 우울함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내 우울함을 표현할 때도, 무언가를 상상할 때도 시각, 청각, 체감각을 한번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보고 표현해보는 거예요. 나는 우울해요. 라고 할 때, 아기가 응애 울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이용해서 아이가 이렇게 닿을 때,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젖병을 들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싫어요. 체감각들, 손에서 느껴지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청각들, 이런 것들, 시각들을 사용해서 우울함과 또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도 세 가지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우울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오른쪽 허리가 욱신욱신해서 나는 지금 움직이는 게 좀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계속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매일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우울해요 하면서 그걸 그대로 또 표현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바라는 상태도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요, 진짜 가볍게 걷고 싶어요. 발바닥이 보통 아픈 사람, 저도 그랬지만 아픈 사람은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요, 발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요, 허리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막 있거든요. 발을 이렇게 눌렀을 때 발의 무게감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을 때 매우 가볍고, 진짜 온몸이 깃털 같은 그런 형태로, 깃털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걷고 싶어요. 그때 나는 너무 행복해서 허밍하듯이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걷고 있어요. 나는요, 진짜 그동안 가고 싶었던 서울숲을요, 진짜 여기 처음 출구부터 저 끝까지 신나게 걷고 있어요 하면서 보여지는 시각들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나게 걷고 있는데요, 우리 호흡할 때 마지막에 떠올리잖아요. 푸른 잔디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나무들이 가로수 길 사이를 내가 정말 신나게 걷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시각, 청각, 체감각을 우선시하는데 리소스풀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향해 나아갈 때요. 내가 아직 없는 것과 이미 있는 것, 재료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요. 근데 지금 나는 이런 상태로 가고 싶어요. 그럼 이걸 향해 나아갈 때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재료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리소스라는 게 이제 뭐 자원이라는 거고, 리소스 풀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이걸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 어머, 나는 두 다리가 있네요. 두 다리가 없으면 못 걷자는데 두 다리가 있네요. 몸이 있네요. 허밍을 하든 그걸 상상했을 때 그건 나는 이미 할 수 있네요. 허밍을 낼 수 있네요. 자,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네요. 그걸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 상태에 필요한 소스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나오죠. 나는 허리가 아파요. 그렇지만 원하는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허밍을 내면서 깊은 마음으로 허밍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서울숲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걸을 수는 없지만 서울숲의 사진을 보면서 룰루루 랄라라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벌써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힘들어서 못 걸을지언정 그 사진을 보고 나는 허밍을 하면서 즐겁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좀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부족한 게 뭐예요? 통증이 있어서 아직 조금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옛날에 저를 이제 경험의 바탕으로 잘 나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4시간 사실은 아프지 않거든요. 나는 통증에 집중하고 있는지 사실은 24시간 내내 안 아파요. 그 아플 때 통증에 집중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커지는 거라서 연습을 하는 거죠. 생동실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통증에 집중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곳에 집중을 해보는 거. 내가 이 통증이 사라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 않는 것에 좀 더 집중하면 희한하게 통증이 이만했던 게 이렇게 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를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재료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이미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잘 안다면 8가지를 포기를 하거든요. 그럼 잘 적어보면 8가지는 이미 할 수 있어요. 2가지만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이 2가지가 너무 안 되니까 8가지마저도 포기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8개를 하고 2개에서 내가 이 2개를 잘 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요, 이 책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에서 조금 그동안 우리 해왔던 마음홈토 방식으로 조금 바꾼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예시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리소스풀한 상태를 기억하고 재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 대단히 리소스풀했던 일을 기억해보세요. 그냥 아주 즐거웠던 일 생각해보면 과거를 떠올려가지고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보래요. 그 다음에 그때로 돌아가 당신이 체험한 것을 보고 듣고 느껴주세요. 나는 뭐 어렸을 때 상 받았던 기억이 있을 수가 있고 여행했을 기억들이 있고 지금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상당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라이트하게 나왔고 그래도 이제 뭐 과거의 어떤 기억들부터 찾아서 좋은 기억들, 그때 나쁜 기억들을 없애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돌아가 당신이 체험한 것을 보고 듣고 느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다음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움직이는 그림입니까? 색채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몸의 감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모든 감각, 그때 내가 기분 좋았던 상태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라고 하면서 연습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가 그런 상태가 언제였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그때의 어떤 느낌들을 세 가지 시각, 청각, 체감각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시고, 우울해졌을 때,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이것들을 조금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턱 당기고 스마일 한다든지, 아침에 꿈 기습할 때 그 막 우리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야 할 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호흡 끝난 상태에서는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또 여기에 있어요. 앵커링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전문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앵커. 어떤 곳에 딱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몸에 기억을 시켜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호흡을 하고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집니다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 나는 엄지로 볼을 꾹 눌러주는 거예요. 매번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몸에 기억시켜 줄 수 있겠죠. 뭐 여기를 눌러줘도 되고, 무릎을 눌러줘도 되고,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도 괜찮겠죠. 그래서 몸에 기억시켜 주는 건데, 그러면 자꾸 이걸 반복하게 되면 내가 꾹 누르면 그게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느낌들이, 감각들이, 또는 그때 기분 좋은 상태들이 빨리 온다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감싸주는 것들. 근데 이거 사실 우리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아요? 연애할 때 이렇게 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 되게 설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만 상상을 해도, 이렇게만 해도 그때가 떠오르면서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가장 기분 좋은 상태가 있다면 그때 체감각들을 반복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운동 끝나고 개운함이 너무 즐거웠다면 만세 하면서, 저 맨날 똑같이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만세 하면서 되게, 제가 만세 하면 진짜 다 끝나면서 엄청 개운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몸으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상태를. 그럼 만세 하고 그때를 얼른 떠올리면요, 그때 기분 좋은 상태, 그 상태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앵커링 한다라고 해요. 앵커, 앵커링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별거 없어요. 리소스풀 하는 상태, 앵커링 한다. 되게 있어 보이네요. 전문 용어 쓰니까. 우리는 맨날 리소스풀 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미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리소스,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갖고 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니까 전문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막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메인은 뭐냐면요, 사람의 행동에는 가장 반드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낸 원인은 여러분들의 사람 관계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저 사람의 행동을 잘 읽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 막 짜증을 내면, 이제 막 그냥 짜증이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짜증내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읽는 방식들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나 아이 관계나 뭔가 이렇게 얘기가 조금 마음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그냥 같이 우울해하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얘가 바라는 거지, 우리 친구가 어떤 걸 바라는 거지, 우리 신랑이 어떤 걸 바라는 거지, 한번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욱 하고 나갈 것을 한 번 더 체킹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화날 때도 거꾸로,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한번 우울하지만, 우울해서 막 이거 벗어나려 이게 아니라, 늘 얘기하죠. 우울한 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울하고 어떤 감정들이, 힘듦이 있다는 건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진짜 따봉이죠. 그럼 나는 아싸, 바라는 게 뭐야? 이래도 괜찮아.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난 바라는 게 뭐지? 바라는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상상해보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재료들은 뭘까? 적어보고, 그 중에서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꾸준히 더 즐겁게 해주시면 되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사실 그걸 막는 건 무엇입니까의 답이겠죠. 그걸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들, 행동 실천해주는 거. 이제 감정적인 것들은 푸는 것들이 있겠지만 행동 실천으로 해주시는 거. 또는 과거의 어떤 기억들, 우울한 것들, 짜증난 것들을 그냥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냥 그걸 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이 그걸 막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어렸을 때 이런 기억에서 되게 우울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되게 왕따를 당했어요. 이게 나는 너무 슬펐어요. 알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 어렸을 때 기억, 어렸을 때 기억, 또 과거의 기억도 또 떠올려서 그것들을 자꾸 표현해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요. 이게 너무 싫어. 내가 싫다는 것 자체를 너무 짜증나. 너무 싫어. 이게 너무 싫었어.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이끌어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기억들이 정화가 되면서 현재의 감정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두 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시각, 청각, 체감각을 이용해서 얘기해보고 표현해보는 거. 우린 어저께 맛을 알면 인생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 제 꿈기습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듣다 보면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우주의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떠한 책들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놓고 이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보고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보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흐름은 다 같아요. 그래서 뭐가 틀리다 맞다라는 게 좋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푸는 방식이 조금 더 같기 때문에 읽어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정답을 찾으려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전에 저처럼 정답을 찾으러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맞아요.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아가시면서 분명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경험치로 와요. 뭔가 힘들면 다시 한번 체크해봐 이런 것일 거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하고 있는 그 이론의 강박 갖고 그 틀에만 갖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뭐든지 받아들이는 연습.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맞지만 너는 틀려가 아닌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자.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그러면서 오픈 마인드로 저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게 돼요. 아니야, 니는 틀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에 이거를 얇게 읽었었나? 이미 읽었어요. 조금 읽었을 때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NLP 그 자격증 따신 분이 이런님 보니까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책들이 이런 방식으로, 시크릿도 이런 방식으로, 또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수지님. 우울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캐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는 거네요. 뿅! 뿅 눌러주고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웃으면서 하라는 게, 여러분들 저 마사지 할 때 계속 웃으면서 하라는 게 뭐냐면 제 얼굴 상상되지 않아요? 제가 그때는 최대한 웃고 하거든요. 최대한 기분 좋은 상태이긴 한데 최대한 마음속에서 엄청 업을 끌어당겨서 마사지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혹시 마사지 할 때 제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까? 혹시 제 기분 좋은 에너지들이 같이 떠오르지 않을까? 혹시 이거를 하면서 좀 더 신나지 않을까?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움직임마다 기분 좋은 상태를 기억시켜 주세요. 뽁, 뽁, 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소스,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무엇을 갖고 있나?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 이미 했어요. 그죠? 나는 뭘 갖고 있지? 뭘 할 수 있지? 그게 여러분들의 자원이에요. 우리 엄청 자원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보고 부족한 것들, 내가 원하는 거, 나아가는 걸 향해서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행동 실천한다. 생각 실천한다.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래서 우리 10가지 중에서 2개가 안 된다고 8가지를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조금씩 노력하면 됩니다. 이미 잘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날마다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는 지금의 내가 좋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늘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게 내 기준에 만족이 안 될 뿐이에요. 내 기준에 옛날보다 못한 것 같지. 사실 그것도 성장 중의 일부잖아요. 그쵸? 내 지금 상태가 내 스스로 기준에 마음에 안 들 뿐이고 내 스스로 기준에 과거보다 못난 것 같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 또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바램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실을 적어주고 사실을 알아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막 간절히 나 지금 빨리 여기서 점점 더 좋아지고 싶어. 나 지금 이게 너무 싫어.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이미 지금도 매 순간 성장하고 있어요. 단지 그걸 알아주고 얘기해주고 표현해주는 거. 선물 받았으니까 당연히 얘기해줘야죠. 선물 받았는데 됐어. 나 이거 원하지 않아. 저리 가. 뺏어간다.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없으니까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표현해주는 연습.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오늘은 9시였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이렇게 상상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만나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여기 나오는 닉네임 한번 적어보면서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해볼까요? 내 이름 누가 불러주면 되게 좋잖아요. 정원님, 승아님, 은영님, 수진님, 승아님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채팅창에 계시진 않지만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 방송 보신 여러분들 진짜 매번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사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내일 금요일에 만날게요.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뽁!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